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멜 로빈스 지음, 정미와 옮김, 한빛비즈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5, 4, 3, 2, 1, 시작,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프롤로그 부분을 보면 5초의 법칙을 시작하는 법,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5초의 법칙을 가장 빨리 실행하는 방법은 내가 했던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맛보기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상 챌린지를 소개한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빨리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가 울리는 순간 5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변화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이 도전이 중요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꾸물거릴 겨를이 없다. 도전은 간단하다. 알람 시계를 준비하고 5, 4, 3, 2, 1 숫자 세기만 하면 그만이다. 만약 도전에 실패한다면 스스로 5초의 법칙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아침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변화하려면 기분에 개의치 않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삶의 한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개선을 시도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다. 셋째,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경험해보고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느껴볼 수 있다. 화학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다. 화학자들은 처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화학 반응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평균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활성화 에너지가 아침에 일어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겠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초기 에너지의 양이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며 쓰는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많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개념을 인간 행동에 적용해 우리가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혀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옴짝달싹 못하는 차를 움직이는 일이든지 아침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나오는 일이든지 변화에 필요한 초기의 힘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정의한다. 처음 활성화 에너지를 분출한다면 불편한 느낌이 들 것이다. 자신을 밀어붙이는 행동이 거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엄마가 TV를 끄면서 TV 좀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뇌는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숫자를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일은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할 뿐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강력한 초기 에너지를 만드는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알람 소리가 울리는 순간 일어나면 내적인 힘을 얻는다. 알람 소리가 울릴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동 하나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을 실행하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 아침에 잠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변화도 추구할 수 없다. 내 의지에 따라 아침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영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촉진하는 셈이다. 1단계. 잠자리에 들기 전 다른 방, 내 경우에는 화장실에 알람 시계를 놓고 평상시 기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는다. 알람 시계를 30분 일찍 맞춰 놓고 기상 챌린지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문자 그대로 도전이 힘들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침대 밖으로 몸을 끌어내는 사소한 일조차 우리에게는 도전이다. 2단계. 내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눈을 뜨고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한다. 5, 4, 3, 2, 1. 이불을 걸어 젖히고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지체하지 않고 허리를 베개 아래로 들이밀지도 않는다. 꾸물거리지 않고 타이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가지 않는다. 5, 4, 3, 2, 1. 기상. 아침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다. 알람이 울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할 것이다. 이 기상 챌린지는 어리석은 짓이야. 피곤한 기분이 들고 내일부터 시작하라고 스스로에게 설득을 시도할 것이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5초의 법칙은 침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일어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갖는다. 그런 순간 5초의 법칙은 행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는 태도는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5초의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5초의 법칙은 남은 인생에 낙수 효과를 미칠 것이다. 마음가짐이 말 그대로 불과 몇 초 사이에 달라진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열정을 거의 쫓지 않았던 사람에서 매번 5초 안에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된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일을 틀에 박힌 하루 일과 속에 묻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기 전에 한다면 말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첫 단계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5초의 법칙을 만들었지만 5초의 법칙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5초의 법칙은 내 안의 힘을 깨우는 방법이고 내면의 힘을 이용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다. 기상 챌린지를 시도해 본 다음 5초의 법칙을 이용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알려줘도 좋다. 장담컨대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피곤해.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밖에 비가 내리네. 너무 늦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시작한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통으로 두려워하는 지옥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지옥이었냐면 나태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면서도 나태지옥을 제일 많이 무서워해요. 스스로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부지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벗어나는 법,
미루는 습관을 벗어나는 법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은 5, 4, 3, 2, 1 이것을 세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뇌에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스위치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무엇인가 제안을 받았을 때, 상황이 생겼을 때,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삶을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그 결과 원하는 것들을 많이 쟁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모습들을 목격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이 미루는 습관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 이 5초의 법칙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본질적으로 좀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미룬다기보다는 안 하는 습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해놓고 아이디어가 생겨놓고도 결국은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 4, 3, 2, 1 시작하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필요한 일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모든 일에 적용되면 또 안 돼요.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시작해야 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미루는 습관의 두 얼굴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라. 윌리엄 워즈워스 5초의 법칙은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다. 이 무기를 활용하는 법을 살펴보기 전에 미루는 습관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하면서 미루는 습관의 원인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루는 습관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마무리해야 할 일을 피하는 파괴적인 미루기와 창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미루는 생산적인 미루기가 있다. 먼저 긍정적인 종류의 미루기부터 살펴보자. 생산적인 미루기.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진행하고 있다면 미루기는 유익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 창의적인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며칠 혹은 몇 주 프로젝트를 미뤄두면 정신이 딴 곳에 갈 수 있다. 정신을 딴 곳에 파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다. 생산적인 미루기는 특히나 속을 끓이면서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알게 되어 무척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개념이다. 생산적인 미루기에 대해 알기 전에는 끊임없이 자책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된 기분이 들었고 작가의 장벽에 빠진 것 같았다. 나는 형편없는 작가이거나 게으르거나 무능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사실 책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에게는 휴식과 정신적 방랑이 필요했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7개월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덕분에 책 내용이 훨씬 좋아졌다. 원하는 프로젝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집중했다가 나중에 신선한 시각으로 다시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며 정해진 마감일이 없다면 몇 주씩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에 정신을 팔아도 미루기가 아니다. 창의적인 과정이다. 생산적인 미루기를 통해 얻은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더 독창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다. 파괴적인 미루기. 파괴적인 미루기는 완전히 다른 종류다.
끝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게 뻔한 일을 피할 때를 말한다. 이런 미루는 습관은 결국에는 화를 불러온다. 사람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있다. 사진첩 새로 정리하기, 회계정산표 분석하기, 제안서 마무리하기, 부모님 집 청소하기 등 정말 끝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하는 일이다. 오랫동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의심했다. 이블린은 스스로 일을 미루면서 이렇게 자책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5초의 법칙을 이용했고 그 결과는 굉장했다. 이블린은 5초 카운트 방식을 알게 된 뒤 의구심을 떨쳐내고 일을 끝낼 수 있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감동했다. 어제 아침에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일어났어요. 수년 동안 내 자신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왔어요.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중요한 존재라고도 생각했다가 그랬죠. 거실, 주방, 식탁을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도 해치웠어요. 끝내줬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감동했어요. 저도 결심했고 남편도 결심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아마도 이블린은 자신이 미루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이 시간 관리에 서투르거나 의지가 없거나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미루는 것은 결코 나태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자기 방어적 행동일 뿐이다. 미루는 습관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칼턴 대학교 심리학과 티모시 파이킬 교수는 19년 넘게 미루는 행동을 연구해왔다. 파이킬 교수는 미루기를 유발하는 주 원인이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룬다. 미루는 행동은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았으면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흔히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미루는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한다. 사실 미루는 습관 때문에 속을 끓이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다. 당연한 반응이다. 우리가 미루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미루는 것은 스트레스로 지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돈이나 연인과의 관계 혹은 인생 그 자체처럼 더 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이나 공부를 잠시 쉬고 15분 정도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어젯밤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일은 더 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짧게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을 위해 감정을 소모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할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낀다. 페이스북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또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출된다. 미루는 일이 잦아질수록 이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짧은 유머 동영상을 보며 소소한 위안을 얻는 동안 내가 피하고 있는 일은 점점 쌓여서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다. 스콧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는 생각을 잊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다며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나를 망설이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야. 맞는 말이다. 스콧은 생리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학생이다. 결혼을 했고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다. 집에서 모든 게 다 좋아요. 내가 아직 학생이어서 그런 거겠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점만 빼고요. 제 고민은 일상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실험실에서나 내 의무를 다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마감일을 놓치거나 누군가 짜증을 내는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미룹니다. 제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에너지 넘치게 모든 일을 처리할 거라고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매일 실패하니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짜증이 납니다. 스콧의 사연을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로 힘들 때 내 기분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피하지 말고 일을 시작해서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스콧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미루고 꾸물거릴 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스콧은 그들 부부가 엄청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위안을 받기 위해 미루고 머뭇거린다는 이유도 된다. 기억하겠지만 어려운 일 대신 쉬운 일을 할 때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통제력을 느낀다. 직관에 반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스콧이 생리학 실험실에서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경제적 스트레스로부터 위안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콧은 어떻게 미루는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연구를 통해 입증된 3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다. 5초의 법칙도 도움이 될 것이다. 스콧처럼 이를 피하거나 이블린처럼 청소를 피하고 있다면 매번 미루는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3단계를 먼저 보면은요. 1단계는 스스로를 용서하라. 2단계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라. 3단계는 5초의 법칙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1단계, 스스로를 용서하라. 첫째로, 전문가들은 미루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라고 조언한다. 칼턴 대학교 심리학과 파이켈 교수는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미루는 행동을 스스로 용서했던 학생들이 다음에는 미루는 일이 적은 이유를 다뤘다. 실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이유 가운데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다는 것도 있다. 트리시키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후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책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루는 일도 없다. 5초의 법칙, 멜 로빈스의 강연 영상을 꼭 찾아보길. 인생이 바뀔 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을 거다. 목표를 향해, 꿈을 향해 살자.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조언을 스콧에게 적용해보자. 1단계를 스스로 용서함으로써 미루는 행동, 스트레스, 자신감 하락의 악순환을 막는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혼자 뒤처지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연구실에서 일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통제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한편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하기를 바란다. 내가 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다. 2단계,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라. 파이켈 교수 연구팀은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를 비교하는 수많은 연구를 해왔다. 미래 자아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때 현재 노력해야 하는 객관적 타당성을 얻는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디지털로 조작한 자신의 나이든 사진을 보여주는 실험에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보드가 효과적인 이유가 설명이 된다. 비전보드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재의 내 모습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훌륭한 대응 기제가 된다. 스콧은 현재의 모든 박사과정 스트레스가 끝나고 스콧 교수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떨지 비전보드를 만들거나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이를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스콧 교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3단계 5초의 법칙으로 시작하라. 그럼 이제 시작해.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했을 때 파이켈 교수가 즐겨하는 조언이다. 시작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람은 파이켈 교수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시작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5초의 법칙만큼 좋은 시작 의식은 없다. 이제 모든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럼 이제 시작해 라는 조언이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번 미루기가 습관이라면 나쁜 행동 방식, 회피하기를 긍정적인 행동 방식, 시작하기로 바꿔야 한다. 2번 망설이거나 더 쉬운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시작하도록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스스로를 독려한다. 3번 미루는 버릇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준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다면 그 순간과 내 인생을 통제하게 된다. 시작의식은 통제 위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다니엘라는 5초의 법칙을 이용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미루는 버릇을 이겨내서 직장 생활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더 중요한 영역까지 도움을 받았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나를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지금 뭔가 해. 이 말은 내 주문이 되었습니다. 매일 고마워요. 처음부터 계속 설명한 것처럼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노력을 기울이면 머릿속 생각의 기여가 바뀌면서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해 행동하도록 돕는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할 때마다 미루기를 그만두고 그냥 시작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하는 비법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곧장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마무리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안드레 역시 미루는 버릇을 버리고 목표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했다. 이제 16살이지만 이미 미루는 습관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으며 책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무 바빠. 머리가 좋지 않아 등 항상 변명을 늘어놨다고 했다. 5초의 법칙은 이런 변명거리에 흔들리지 않고 책 쓰기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본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춘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제는 회장을 맡고 있어요. 대학에 진업하고
학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도 들어갔습니다. 최근 내가 이룬 성과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5초 안에 결정해서 행동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목표는 책을 쓰는 겁니다. 이제껏 행동에 옮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늘 핑곗거리가 있었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무 바빠. 머리가 좋지 않아 등 목표를 적어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변명거리에 흔들리지 않는데 5초의 법칙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창의력을 집중하라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행동을 취하고 뭔가를 시도합니다. 5초의 법칙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드레의 이야기는 목표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행동을 취하고 나아가 삶을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작하는 힘이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진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진의 원리란 소소한 성공 등 어떤 종류의 전진이든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 지수와 생산성 지수를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게다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뇌의 메커니즘을 자극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뇌는 마무리된 일보다 마무리되지 못한 일을 더 기억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 일단 시작하면 머릿속에서는 일을 끝내라고 계속 자극할 것이다. 알람시계의 타이머 버튼을 누르는 내 버릇이 일종의 미루기라고 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한다. 타이머를 누르는 행동은 내 인생의 더 큰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멀어지게 하는 위안을 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 의식을 만들어서 그 버릇을 버렸던 것 같다. 5초의 법칙이 나의 시작 의식이었다. 타이머 버튼을 누르는 버릇은 긍정적인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었다. 5, 4, 3, 2, 1. 거꾸로 숫자를 세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7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5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미루는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다. 소소한 일부터 시작한다. 딱 한 번에 딱 15분 정도 내가 회피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그런 다음 잠시 쉬면서 짧은 유머 동영상을 본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을 둔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시작하도록 나 자신을 독려하지 못한다면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이다. 방법을 찾지 못하면 변명거리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 결단을 내리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 판단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유리하다. 이것이 직감을 사용하는 면에서도 유리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많이 실행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면 변명거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한 번 좀 더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초의 법칙 5, 4, 3, 2, 1 그리고 결심하고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 꼭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